파티클의 에미터를 생성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그 밑에 프레임은 일단 300프레임까지 좀 늘려서 보고요. 이게 좀 사방으로 퍼져야 되겠죠? 일단 에미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에미터에서 에미터, 거기 이제 앵글 호리존탈 뭐 이런 게 있죠? 앵글 호리존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90도다 이러면은 이렇게 퍼져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90도 각도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도를 디렉션 랜덤리스 그거랑 똑같아요. 에펙에서의 그 개념이고요. 이거를 지금 사방으로 퍼지게 할 거라서 360으로 주시면은 360으로 주면은 얘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개수를 처음에 좀 많이 할 거라서요. 파티클로 가서 벌스 레이트 에디터를 한 1000개 정도, 네, 벌스 레이트 렌더러도 뭐 똑같이 1000으로 줄게요. 다시 보시면은 0프레임부터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한 번에 처음에만 반짝 나오고 말 거라서 스타트하고 스탑 에미션인데 스탑 에미션을 한 10프레임 정도 잡으시면은 이 정도, 이렇게 스탑 에미션을 한 5프레임 정도 줄게요. 스탑 에미션 5프레임 정도 주시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거라서 스피드를 한 300cm로 일단 올려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퍼져가죠. 요 범위를 좀 좁힐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벌스 레이트 에디터 1500으로 좀 더 올릴게요. 네, 벌스 레이트 렌더랑 똑같이 올려보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크기는 거기 에미터에 설정하죠. 에미터에서 이제 높이를 좀 낮출 거예요. 높이를 Y 사이즈 한 20으로 하고 X도 한 40으로 좁힐게요. 일단은 한번 재생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느낌. X 사이즈 30으로 더 줄일게요. 그러면은 이제 좁은 범위에서 나오니까요. 뭐 아래 위도 약간 뭐 퍼지게 할 수는 있어요. 앵글 버티컬 한 뭐 약간만 줄까? 5도 정도 줄게요. 아래 위로는 조금만 퍼지게. 이런 느낌. Y 사이즈를 조금 더 줄게요. 한 15cm. Y가 아니라 Y도 15, X도 20으로 범위를 더 좁혀볼게요. 그러면 이제 거의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파티클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샥 퍼지는 장면이 됐고요. 네. 자, 이제 가면서 저쯤 가면 사라져야 되니까 파티클 탭에서 엔드 스케일을 0으로 줄게요. 엔드 스케일 0. 그러면은 나와서 어딘가 가다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라이프 지금 라이프 타임이 600인데 300으로 줄일게요. 지금 300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니까 300프레임쯤에는 사라지게. 그러면은 자, 요 정도 일단 맞춰 놓고요. 그
그 다음 이제 위로 쏘는 거를 해야 돼서 요 에미터를 설정이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에미터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에미터를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요거는 위쪽 방향으로 봐야 돼서요. 로테이트 툴로 돌리셔야 되고 로테이트 툴로 지금 쉬프트 눌러서 위로 90도 하시면은 위로 쏘는 상태고요. 이렇게. 요 이름을 에미터 얘는 위로 가니까 업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다시 0프레임부터 보시면 이런 상태고요. 일단 개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벌스 레이트 에디터 한 2000, 일단은 벌스 레이트 렌더러도 2000으로 일단 해보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속도를 올리면은 빨리 가요. 그래서 스피드를 한 250 정도 주시면은 이런 상태고요. 일단 220 정도 주고 이렇게 여기 벌스 레이트 에디터는 1500으로 일단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런 상태고 중간 저장할게요. 일단 세이브. 네. 1월 29일이고요. 에미터로 지금 토네이도를 만들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돌아야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쫙 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 돌리는 거가 이제 로테이션이야. 그래서 그 시뮬레이트의 펄스 가시면은 거기 로테이션 찾아보시고요. 로테이션을 주시면은 얘가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돌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 게 아니라 어떻게 도냐면은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로테이션 방향을 돌려야 돼요. 로테이션이 이제 위쪽으로 보게 로테이션을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로 90도 위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P축 90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0프레임부터 재생. 이렇게 돌죠. 지금은 이런 소용돌이 이런 상태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좌측에 이제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
로테이트를 그 X축, 빨간 X축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해 볼게요. 범위에서 조금 우측으로 이 정도 위치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죠? 예. 처음에 요거 얘도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가 폭발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얘 로테이트 여기서 소용돌이가 돌아. 그러면은 얘는 그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처음에 폭발, 이거는 이제 뭐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라고 이름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고요. 거기 인클루드 탭에 가셔가지고요. 얘를 일단은 얘는 보통 제외할 거를 먼저 많이 쓰니까 익스클로드 버튼이 활성화돼 있죠. 거기다가 로테이션을 끌고 오세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아래 모디파이어에다가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주시고요. 다시 0초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죠. 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에미터 업 켜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시뮬레이트 폴스를 이제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게 하려면은 이제 거기 익스클루드 또는 인클루드 이런 걸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됐고 다시 에미터 업 선택해 보시고요. 그 범위를 좀 줄일게요. 에미터 탭에서 사이즈 X랑 Y를 한 80cm로 조금 더 줄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파티클에서 그 스피드 있는데 스피드 바리에이션을 좀 줄게요. 한 스피드의 그 바리에이션은 항상 그 위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피드 밑에 바리에이션 한 10% 주시면은 속도 차이가 조금 있을 거고요. 엔드 스케일은 뭐 한 0.8 정도만 줄게요. 지금은.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은 한 350프레임으로 약간 줄여주고요. 한 330프레임 라이프 타임. 그 다음에 0프레임부터 시작. 스탑이 150이죠. 스탑은 한 280프레임으로 잡아볼게요. 스탑 에미션. 그럼 280프레임까지는 생산한다는 거죠. 자, 다시 로테이트 선택하시고 로테이션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볼게요. 한 요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좀 뭔가 회전이 좀 약하죠? 로테이션을 선택하시고요. 예. 거기 로테이션 앵글 스피드가 있죠? 얘를 한번 팍 올려볼까요? 180으로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어우, 완전 회오리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렌더 뷰에서는 아직은 안 보여요. 얘를 재질을 줘야 보이고요. 예. 자, 너무 세니까 앵글 스피드를 한 120으로 낮춰볼까요? 120으로 하면은 요 정도. 오케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줄여볼게요. 에미터 업 선택하시고 거기에 스피드를 한 160, 170, 170으로 줄여볼게요. 에미터의 그 스피드. 그러면은 다시 조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로테이션 위치를 이렇게 수정하시면은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렇게 좌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로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회오리 바람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 모양으로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약간 이제 너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여기다 약간 남기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뮬레이트 터뷸런스를 주죠. 펄스에서 터뷸런스 터뷸런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그냥 방향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네. 거기서 스트렝스 조금 이제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죠, 밖으로. 네. 어, 스트렝스를 한 20 정도 줘볼까요? 아래 옵젝트 탭에서. 그 다음에 스케일도 20%로 올려볼게요. 스트렝스는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일이 클수록 더 퍼져요. 이렇게 더 퍼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스케일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돌아가는 범위가 점점 커져요. 막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더 옆으로 가죠. 스트렝스도 올려주면 이제 밖으로 튕겨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얘가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까지 난리가 났죠. 네. 지금 밑에 퍼지는 것까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정지. 이건 빼줘야 되겠어요. 네. 자, 그 맨 밑에 익스플로드 지금 에미터 인클루드 보시고 여기 또 터뷸런스를 끌고 와서 요거는 터뷸런스 영향을 받지 않게 그냥 옆으로만 퍼지게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미터를 지금 두 개 써서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특정 에미터는 펄스 영향을 받지 않게 이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보시면 퍼지는 거는 그대로 있고 돌아가는 것만 영향을 받죠. 자, 지금 터뷸런스에서 스트렝스 값은 한 30cm로 하고요. 스케일은 20으로 볼게요. 네, 그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일단 입력을 해보죠. 자, 뭐 스케일은 20에서 30, 뭐 그 사이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0프레임부터 보시면은 이런 느낌. 지금 로테이트 로테이트를 앵글을 조금 줄일까? 네. 로테이트 앵글을 제가 110으로 조금 줄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엑셀레이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폴스는 얘가 이제 물리적인 다이나믹 기능이 추가됐을 때 그때 관련 있는 거고요. 에어로다이나믹 윈드는 이제 공기 저항까지 계산해서 이제 영향력을 하는 건데 밑에 쪽은 갈수록 더 연산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실제 모델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밑, 밑에 거는 옵션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에미터 업 선택하고서 요거를 스피드를 160으로 조금만 낮춰볼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요런 상태고요.
이제 딱 정지하고 렌더 뷰에서 보셔도 나오지 않죠?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1500개나 되는 거를 모델링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제 렌더링에 진짜 엄청 오래 걸리겠죠. 지금은 그 에펙의 파티큘러처럼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머터리얼 매니저 열어보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색깔만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New Hair Material이라고 그거를 선택해 보죠. 자, New Hair Material.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자, 얘를 갖다가 그 에미터 업에다가 주시고요. 에미터 업. 그다음에 렌더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뭔가 희미하게 살짝 보여요. 이렇게. 예, 뭔가 보이죠? 보이기는. 근데 좀 너무 어둡죠? 일단 더블 클릭 열어주시고 색을 좀 밝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컬러에서 요거 왼쪽 색을 클릭하셔가지고 일단 밝은 오렌지로 해볼게요. 원하는 색으로 해주세요. 뭐 핑크로 해도 되고 하늘색으로 해도 되고. 오른쪽 색연필 더블 클릭 또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면은 지금 렌더 뷰 있을 때 이제 좀 보이죠? 이렇게 입자가. 그 다음에 두께도 설정할 수 있어요. 밑에 띵네스 가시면은 거기 루트하고 팁이 있는데 지금 팁이 너무 가늘어서 그렇고요. 팁을 1cm로 주시면은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렌더 뷰 보시면은 더 잘 보이죠? 두께를 더 올려볼게요. 루트를 한 2.5cm, 그 다음에 팁도 2.5cm로 더 키워볼게요. 자, Shift R 해서 보시면은 자,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요거는 실제로 부피가 있는 그런 물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떤 그림자라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생성이 안 되지만 지금 그 헤어 머터리얼 자체가 이제 그 선에다가 색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포인트 이런 이렇게 지금 사실 얘도 약간 선 형태로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색을 넣어줘서 색깔만 지금 표현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헤어 머터리얼은 이제 머리카락이나 털, 잔디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재질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도 색을 줄까? 요거 하나 복제, 컨트롤 드래그로 복제 하셔가지고 밑에 퍼지는 거에도 색을 주죠.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컬러만 바꿔볼게요. 컬러를 이거는 뭐 핑크로 할까요? 핫핑크, 그 다음에 얘는 연한 핑크. 이렇게 해서 요거는 퍼지는 익스플로드 에미터에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시면은 조금 퍼질 때 봐야죠. 이런 식으로 밑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파티클이 지금 이거 좀 밑에 퍼지는 거 개수를 좀 올릴게요. 익스플로드에서 그 벌스렛 에디터 한 2000, 아니 2000으로 벌스렛 엔더로도 2000으로 올릴게요.
자, 됐고요.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백그라운드만 만들어 줄게요. 지금 너무 이렇게 까만 상태에서 보니까 환경 탭에서 백그라운드 생성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은 이런 밝은 회색이죠. 자, 일반 재질, 일반 머터리얼 재질 하나 생성해 주시고 어두운 색으로 잡을게요. 거의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설정을 해서 약간 백그라운드에다 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제 약간 붉은 느낌의 어두운 배경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이런 배경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처음에 조금 얘가 퍼져 나오게 하려면은 어, 에미터 업에서 그 에미터 지금 앵글 호리존탈, 앵글 버티칼 얘를 조금 각도를 주시면 처음에 나올 때 좀 퍼져 나와요. 한 30도씩 이렇게 주시면은 처음에 나올 때 조금 퍼져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폴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상 폴스가 세기 때문에 위로 그냥 이렇게 되죠. 이런 앵글 호리존탈 버티칼 이것도 사실 조금 퍼트리는 그런 특성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네이도 에미터의 파티클로 토네이도를 만들어 봤어요. 뭐 얘가 더 이제 막 섞이는 느낌으로 하시려면은 터뷸런스에서 값을 올려주시면 돼요. 터뷸런스 스케일을 뭐 50 이상 준다든가 스트렝스를 조금 더 올려주신다든가 하면 좀 더 섞여 나오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렝스 스케일 50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더 섞여 나오죠. 이런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에미터를 여러 개 썼을 때, 그 제외하는 거, include, exclude 사용법 이것도 좀 봤고요. 재질 헤어 머터리얼을 에미터에 줘서 그 점 파티클로 제작할 수 있는 거, 요런 점들이 또 시네마 4D의 장점이거든요. 렌더링에 부하를 주지 않고 매우 작은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일단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세이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펙터를 좀 더 볼게요. 오전에 거기에 타겟하고 그 다음에 타임 요거를 좀 볼게요.
일단 새로 열어주시고요. 뭐를 하나 꺼낼까요? 여기서 거기 피규어를 꺼내 볼게요. 피규어가 하나 있죠. 얘를 복제를 해볼까요? 지금 일단 클로너를 생성해 주시고 피규어를 클로너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X축하고 Z축으로 5개씩 해볼게요.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클로너 선택하시고요. 이펙터에서 타겟을 선택해 볼게요. 타겟을 주면은 얘가 갑자기 지금 방향이 막 바뀌었죠? 타겟을 지금 선택하시고 위치를 이렇게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빼볼까요? 그럼 지금 갑자기 얘네들이 다 뒤돌아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돌아 있죠. 타겟. 얘는 타겟은 그 클로너에 들어있는 물체들이 특정 좌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들이 다 쳐다보긴 하는데 좀 뒤돌아서 있죠. 현재 오브젝트 타겟, 네, 오브젝트 타겟이고 여기 로켓 카메라, 로켓 카메라는 지금 여기 뷰포트 돌려보시면은 퍼스펙티브 상에서의 뷰포트 방향으로 쳐다보는데 지금 다 뒤돌아 있죠. 네, 지금. 자, 다시 여기 지금 타겟을 잠깐 꺼줄게요. 그 피규어를 좀 돌려놔야 돼요. 지금 얘가 피규어를 얘가 밖으로 빼면은 클로너에서 잠깐 빼줄게요. 빼주고서 180도 호리존탈 180도로 하면은 뒤로 돌아가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클로너에 넣어주면은 얘가 돌아가 있나요? 원래 얘가 지금 피규어 자체는 조금 성질이 얘가 지금 모델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돼 있는 거라 원래 성질대로 클로너에 들어가면은 여기 피규어에서 잡은 각도대로 안 있고 그냥 원래 각도대로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특성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여기서 돌려도 얘가 전체로 돌아가 버리죠.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자 클로너 다시 선택하시고 거기 타겟 다시 켜주고요. 이거 타겟 모드를 오브젝트 타겟으로 하고요. 도형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스피어 레디우스를 한 70 정도로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선택해서 그
아래쪽에 이제 옵젝트 모드죠. 예, 타겟 옵젝트 경로에다가 스피어를 끌고 오시면은 이제 스피어를 향해서 얘가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금 스피어를 이동하면은 이렇게 스피어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회전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위로 쳐다보죠. 무슨 막 이렇게 얘들이 막 이런 식으로 우러러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각도까지 꺾이죠. 타겟 모드에서 지금 네, 그 유즈 피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 위 예, 방향까지도 이렇게 쳐다보고요. 타겟에서 유즈 피치가 체크 해제되면은 수평 방향만 바라봐요. 이때는 이제 스피어가 아래 위로 가는 거에는 반응하지 않고 수평 방향만 반응을 하게 돼요. 아래 위까지 반응하려면은 유즈 피치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피규어는 하나만 더 볼까? 요거 다시 타겟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타겟이 있고 루켓 카메라는 이제 현재 카메라를 보는 방향으로 보는 거고 거기 넥스트 노드가 있죠? 넥스트 노드는 지금 이 그리드 어레이 상태에서는 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드를 레디얼로 바꿔볼게요. 클로너의 모드를 레디얼로 바꿔주시고요. 레디우스를 좀 넓히고 카운터를 좀 넓힐게요. 레디우스를 한 400 정도 주시고요. 카운트 한 20. 그 다음에 타겟은 지금 룩겟 카메라는 이렇게 쳐다보죠. 넥스트 노드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각 클로너가 다음 순서의 클로너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동그랗게 배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 앞, 앞 사람만 쳐다보는 거. 그게 넥스트 노드. 프리비어스 노드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뒷사람 쳐다보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요 상태는 이제 원형으로 배치할 때 방향을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드 디렉션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이펙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서 모션할 때 위치를 잡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브젝트하고 로켓 카메라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오브젝트 타겟으로 하면은 지금 스피어의 선택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기가 강강수 원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자, 피규어는 빼서 삭제해 버리고요. 다른 도형을 넣어볼게요. 여기 콘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기본 도형이죠. 얘를 Z축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 방향. 그래서 플러스 Z 오리엔테이션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줄일까? 콘 스케일 선택해서 좀 줄일게요. 콘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무브 툴로 콘을 클로너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클로너는 지금 그리드 어레이로 볼게요. 그리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지금 Z를 1로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예. 카운트를 661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타겟 타겟 선택하시고 타겟 모드는 오브젝트 타겟
스피어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얘가 그 뾰족한 부분이 스피어를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상태에서 그 이렇게 뒤쪽 도형을 모델링 할 때 이제 뒤쪽 방향을 앞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겟에 연결됐을 때 그 뒤쪽 방향이 이제 이 타겟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타겟에서 그 좌표까지도 이동할 수 있어요. 좌표까지 이동하는 거는 아래 리펠, 그 타겟 선택에서 아래 리펠을 체크하시면은 디스턴스하고 스트렝스가 나오는데요. 그 디스턴스를 한 300 정도 올려볼까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리를 비켜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00cm 범위 안에서 얘가 이렇게 개수를 좀 늘려볼까? 클로너에서 클로너의 카운트 개수를 한 10개 해볼게요. 그리고 거리도 좀 좁혀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를 한 150으로 150으로 좁혀볼게요. 그러면은 자 스피어를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타겟 선택해서 디스턴스를 한 400 정도 주고 디스턴스 스트렝스도 한 150으로 올려볼까요? 스트렝스는 이제 그 밀려나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어를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100보다 커지면은 이렇게 원래 옆에 있는 물체보다 더 뒤로 밀려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군중을 가르고 가면서 하는 이런 모션도 할 수가 있어요. 비켜나는 이런 식으로. 자 타겟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이펙트와 더불어서 같이 또 연동해가지고 모션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다 그 필드를 잡을 수 있어요. 필드에서는 이제 리니어 필드 이런 거 주시면은 선택적으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거고요. 리니어 필드 또는 뭐 박스 필드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박스 필드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박스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드를 통해서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펙터들은 다 필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두 개 이상을 또 추가해서 영역을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스 필드, 스피리퀄 뭐 이렇게 줬을 때 그 영역을 이게 블렌딩이 뭐냐면은 그 영역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펙의 마스크 개념인데 얘는 마스크가 그 평면이 아니라 그 3D 공간이에요. 3D 공간으로 얘를 영역을 더할 거냐 뺄 거냐 겹칠 부분을 뭐 에펙의 마스크에 뭐 add, subtract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블렌딩은 색깔에 대한 합성이 아니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 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자. 자 지금 타겟에 대해서 봤어요. 타겟 이펙터. 오전에 이렇게 인원이 없죠.
보시지 않았나요?